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그동안 인터뷰 영상만 열심히 편집하고 올리느라 막상 제 얘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간만에 한번 제 영상을 올려봅니다. 제가 바쁘다 하는데 이 머리 자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제가 왜 바쁜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룸이 있는데 이렇게 장판을 셀프로 깔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짜투리 장판인데 그걸 굳이 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개로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룸페트라는 장판인데 겹쳐서 시공하고 굳이 자르지 않고 접착제를 쓰지 않아서 시공이 간편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면은 시공을 할 수 있어요. 팬티 아닙니다. 내복입니다. 이제 혼자서 이걸 다 하거든요. 방이 24개인데 이걸 업자한테 맡기려니까 25만원을 달래요. 그냥 내가 재료 사서 하면 한 5만원 나가거든요. 힘들어요. 이게 보시면 세탁기가 이거 무거운데 세탁기 밑으로 장판 넣어야 돼가지고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네. 낑낑대는 거예요.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실리콘까지 제가 쏩니다. 냉장고까지 다 제가 빼야 돼요. 혼자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좀 허리를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자르고 나서 이 실리콘도 제가 다 바릅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절대 셀프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도배 같은 거. 저는 학생들 사는 원룸이니까 그냥 셀프로 하고 어차피 다 이 부분은 침대로 가려지는 부분이라 대충 해도 괜찮거든요. 신발장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완성이 됩니다. 요게 약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거 하느라고 좀 바빠요. 원룸 대출 말소하고 전세 빼려면 또 전세가 높게 받으려면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떤 모양이냐, 그렇게 하면은 요런 모양이에요. 조금 사진이 갤럭시로 찍어서 좀 안 예쁜데 요런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이케아 침대 갖다 놓고 매트리스 갖다 놓으면 그럴듯하죠. 지금 사진이 좀 못 나와서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꽤 괜찮아요. 이러면 전세 한 4,000에서 4,500 정도 받습니다. 방이 24개인데 그걸 다 전세로 뺄 수는 없고 한 18개 정도 최대로 빼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걸 하고 있고, 저번에 이 건물을 제가 매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짠! 예쁘죠? 리모델링 끝난 걸 제가 점검을 하고 있고 상가 임대차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좀 바빠요. 여기저기 전화가 정말 불통이 납니다. 요건 상가 화장실이고 요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KB 주간 동향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또 안 본 지 오래돼서 잠깐만 보고 가면 춘달님 블로그에서 보고 왼쪽이 매매, 오른쪽이 전세 요렇게 시간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서울특별시가 매매가가 KB시대로는 점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 경기도는 이제 보합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하락이 좀 보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은 이제 파란불이 완연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유성구 지금 입주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고, 대구는 시퍼렇고 해동은 아주 먹는 것처럼 팔았습니다. 충남, 충북은 그대로고 눈에 띄는 게 전주시 완산구가 점점 더 빨개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구축들이 따라 오르고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 마산, 하포구, 양산 점점 경남 쪽에 이제 아주 시빨갛게 들어왔습니다. 목포시 제가 늘상 말하는데 목포시도 아직 그렇게 시빨간 건 아니고, 왜냐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목포도 0.14% 올라왔고, 거제시가 보합에서 이제 갑자기 좀 빨개진 그런 게 보여지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어요. 보합 상태고 아주 잠잠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주 상승률 상위인데 진주, 전주, 마산, 양산, 마산, 이천이 좀 신기하죠? 서북구 여기에 광역시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중소도시의 시대가 온 거죠. 다 대부분 이제 비규제 지역도 많고, 하락률 상위에는 대구랑 대전 눈에 띄고, 전세 가격 오른 데는 이제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앞에 거랑 대전 대덕구가 전세 가격 오른 게 조금 신기하네요. 거기 입주장도 있는데
반대로 대전 유성구랑 세종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사도 하나 읽어볼 텐데, 전세시대 끝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최근에 단독주택을 월세를 계약을 했어요. 그 예전부터 투자자들은 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자식들을 교육하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집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첫째 애가 이제 유치원을 옮기면서 때마침 근처에 단독주택 월세가 나와서 1억에 150만 원, 1억에 150만 원 단독주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단순히 근데 그 애들 교육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층간소음 때문에 저희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리고 애들도 수영장 너무 좋아하고 흙 좋아하고 나가는 거 좋아해서 단독주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왜 계약을 했느냐?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저희 집에서 나가는 대출이자가 한 15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그걸 150만 원 낼 바에는 내가 원하는 집에 월세 150만 원 내고 사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이 돼서 갔고요. 이 전세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왜 나왔냐면 바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전세 대출로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대출이자가 119만 원이 나오는 것보다 46만 원이 나오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른 기사로 보면은 은마를 예를 들었어요. 월세 150만 원, 이자 167만 원. 당연히 월세 사겠죠. 자,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 요즘은 은마가 7억이 전세라고 하면 대출 5억 원이라고 치면 이자가 167만 원이고 월세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150만 원이에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금리를 연 4%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1억 원 월세에 월세 30만 원은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금리는 규제가 없이 막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월세는 5%밖에 못 올려요. 물론 그것도 갱신할 때 얘기지만 5%밖에 못 올리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세로 싸게 딱 들어간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운이 좋으면 4년 동안 5%밖에 안 올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셈법이 있어서 저도 월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좋아하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기사를 한번 떠볼게요. 20개월 만에 꺾인 강남 불패. 송파 아파트 호가 떨어졌다, 그 말이죠. 대선 이후 오를 것이다. 금융 부담이 높아서 추경 매수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송파구 강동구가 하락했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합, 그리고 일부 떨어진 지역이 있다. 하락 전환했다. 근데 요거는 아까랑 다르게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송파구가 뭐 3,5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매수 심리가 관망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88.7을 기록, 8년 사람이 실수요자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근데 부동산에 가면 많이들 하는 말이 대선이 끝나는 3월 초 이후에 다시 불장이 시작될 거다 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같이 이제는 좀 금리 인상도 그렇고 대출도 힘들어지고 추경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조차도 많지 않아서 더 이상 상승은 힘들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뭐 누가 맞을지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겠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집사람이 규제 많고 꼬마 빌딩 살 돈 없고 구분상가로 눈 돌리는 사람들. 구분상가라는 게 한 칸 한 칸 주인이 따로 있는 그 상가를 말한 거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한 칸 한 칸 있는 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꼬마 빌딩이 거의 2배씩 올랐거든요. 그런 한 번에 살 목돈은 없으니까 규제가 좀 덜한 구분상가로 가자, 그런 거죠. 투자자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세종시 구분상가를 알아봤던 이유가 뭐 목돈이 없는 것도 맞고 대출 규제도 좀 심하고 하니까 구분상가를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샀던 거죠. 이런 내용들로 근황 토크 해봤고요. 앞으로도 업로드 할 게 되게 많아요. 건물 리모델링 한 것도 업로드 해야 되고, 그 형이랑 인터뷰한 것도 업로드 해야 되고, 찍을 내용은 많은데 촬영할 시간, 편집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해요. 설날이 껴있고 하면 애들을 어린이집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육아하느라고 또 시간 뺏기고, 또 애기가 또 이번에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린이집을 며칠 못 보냈더니 육아하느라 또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조만간 좋은 콘텐츠 많이 촬영하고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